여러분, 이제는 이제 10차, 2차식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쭉 설명해 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러는 것들인데, 대개 이제 이 부분은 너무 이제 우리가 뻔한 거라서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관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정보 원칙 중에 첫 번째 지켜야 하는 것은 버린답니다. 버린다. 정보를 이게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서 그렇게 하면 머리만 복잡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서류부터 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정보를 버려서 단순화한다 하는 게 이제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버린다 거기에 떠나가지고 두 번째 방식에서는 정보 관리 원칙 중에 두 번째는 전달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자기한테는 그다지 필요한 정보가 아니었는데 동료 상대한테는 아주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갖다가 같이 빨리 전달한다. 다른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전달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는 건 정보 관리 원칙 중에 중요한 비중 있는 정보랄지 빨리 그 신속성을 요구하는 정보는 처리한다는 거예요. 쉽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 사항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보를 놓고 그게 뭐 돈이 든다고 다 쌓아놓기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빨리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건 정보 관리 원칙 중에 자료화한다. 그러니까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정보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실제로는 정보 관리 원칙 중에 자료화한다, 자료화시킨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검토가 필요한 그와 같은 정보들은 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 그와 같이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 스크랩을 하는 그런 습관을 저도 이제 그 하다 보면 스크랩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그게 잘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놔도 그래도 그게 이제 스크랩 왜 중요한 거니 그 정보를 분류해 놨다는 그런 것과 분류할 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랩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읽고 중요 자료를 분류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스크랩으로 쭉 정리할 때 일목조직화되고 체계화시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랩하는 거는 이슈별로,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걸로 나눠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상식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기업에 갔을 때는 그 어떻게 유통되는지 유통별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관심 분야, 어떤 관심 분야를 갖는지 그와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PPT에서 전구 만드는 법을 찾아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대로 모방을 해봤는데 이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저 제일 밑에 저 시커먼 검은 그림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 검은 그림자 이거는 그걸 갖다 부드럽게 처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방법 몰라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그렇게 넣어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해보니까 실력이 늘긴 느는데 지금은 창의적이지 못하고 모방만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분야 관리법 중에 이제 돌아와서 얘기해 보면 이런 이제 분야별로 이제 그 관리하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냐 스트랩이라는 건 뭐 끈으로 쭉 연결한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분야별로 이제 뭐 정책이랄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그게 이제 그 결정이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와 다 전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통계 자료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도표랄지,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시장의 동향, 이거 현장 그거 해가지고 꼭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기업에 취업했으면 그다음에 그 경쟁 기업에 대한 제품이랄지, 그다음에 뷰티 산업에 자기가 취업했을 경우 상대 뷰티 산업에서는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그다음에 마케팅의 가치, 그다음에 현재 이제 트렌드의 경향 이런 것도 분석해보고 외국 걸 특히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자기가 진출해야 되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 것도 트렌드를 갖다 연구하고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서 스크랩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와 같이 활동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광고나 홍보 기사 이러는 것들도 이렇게 분야별로 그렇게 정보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이게 이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중에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이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배울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각되는 그런 대통령인데, 첫 번째로는 집중력이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아이젠하워는. 그러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냈던데 정말 혁혁한 공헌을 해서 그러니까 공적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분 중에 제일 그렇게 뛰어난 능력은 단순화 능력. 아무리 복잡하고 막 이러는 것도 본질이 뭔가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걸 잘 파악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뭐 아이젠하워 이 분류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명칭을 붙여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읽고서 좀 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그 책상을 만약에 우리가 쓰면 중요한 걸 4등분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쭉 분류해서 쌓아놓고 일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이사할 때도 가장 그 뭐 집에서 항상 뭐 말이 많고 책 다 버리라고 난린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까워서 못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화 시켜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중요한 걸 탁 쳐내면 훨씬 더 정리하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바로 아이젠하워의 단순화 능력이라고 하고 요즘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이제 그 여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버려야 할 것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이제 그 PPT로 만들어 봤는데, 이 색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현란하게만 하지 별 내용은 없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거 저 잡지입니다. 잡지 같은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제 잡지는 잘 이제 전자매체로 됐기 때문에 그걸로 찾아보면 되니까 그거 실제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도 이제 전공책 그것들이 근데 그 전자매체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그 전공 서적은 전자매체로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그것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건 잡지랍니다. 두 번째 이제 메모장. 저도 이제 그 수첩이랄지 이러는 것들을 쭉 쌓아놔가지고 연도마다 그거 했던 것들을 모아놨는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그날 뭘 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서 그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참고서 이거 갖다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참고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그 딸한 게 있는데 그 이름이 찌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고3 됐을 때 수능 보고 하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고 추리닝바람에 그 책들을 갖다 다 참고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재수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 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워했는데 그 과감하게 참고서 버려야 됩니다. 정말. 지금 안 보는 지도 이런 것도 버려야 되고, 신발도 저도 신발장을 열어보면 정말 많은 신발들이 있는데 신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갖고 있는 거 그거는 정말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팜플렛 이런 것도 버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PPT 만들고 하다가 정말 갖다가 몇 가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읽어보시고 되게 들여다보시고 버려야 할 게 있는지 정리하는 거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들 달력이랄지 뭐 카드 어떤 설명서, 그 다음에 보증서 카탈로그 뭐 수첩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도 뭐 카탈로그 그 다음에 설명서 이런 거 잘 읽지 않습니다. 그 옛날 정말 오래된 것들 그거 갖다가 다 버렸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버려야 될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 버리기, 이것도 이제 제가 이걸 보고서 모방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입체감이 별로 살아나지 않는군요.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잘못된 지식 정말 이거 버려야 됩니다. 대개 이제 대인지례는 이렇게 그 영화에서 되게 이걸 잘못 인식해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만연해서 모두 다 일반화 시켜 갖고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인지례는 발을 밟았다가 발을 떼는 순간 터진다. 이것 때문에 다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인지례는 밟는 순간 터집니다. 밟는 순간. 그걸 갖다가 이제 발목지례라고 하는데 그 발목만 탁 절단되는 그런 놀라운 지뢰입니다. 이러는 것들을 지금 뭐 한국에 북한과 대치하면서 이러는 것들을 수십만 개 아마 깔렸을 겁니다. 그거 깔아놔 가지고 이거
이 홍수나면 떠내려오는 거 북한 것도 떠내려오고 남한 것도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터지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대인질에 이거 발을 떼는 순간 터진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식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는. 두 번째 두려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하고 이럴 때 제일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되게 이제 젊은 시절에는 무조건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 거절당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리화한 다음에 넘기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그때 거절당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렇게 도전해보고 그러는 것들도 필요하다. 무조건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무모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생각을 거듭한 다음에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해볼 만하고 용기 있는 자세다. 그러니까 특히 젊었을 때 여러분 나이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이제 이런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실제로 도전해야 됩니다. 이거 고정관념, 비용은 다혈질이다. 이 되게 실제로는 이게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형태가 어떠느냐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일본 놈들이 일제 시대 때 일본 일제가 와가지고 한국형의 피형을 연구한 다음에 이게 뭐 아프리카인들하고 비슷하고 지네 일본인 놈들은 서양과 유형이 같아서 선진화되고 이 한국은 이제 아프리카 수준의 거 같이 있고 문제가 심각해서 노예처럼 사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고정관념화 시켜놨습니다. 이게 이제 진화를 거듭하고 생각을 달리하더니 이런 형태로 돼서 어떤 형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들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B형은 다혈질이다. 다혈질이 아닌 사람도 다 이제 그렇게 그 B형이나 다 다혈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다혈질인 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지식 이거 컴퓨터 언어나 그다음에 이제 사주 운에 대한 맹신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정말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걱정 암이 아닐까 어떤 환자가 위에 이제 그 경련이랄지 이제 상처가 나서 그걸 갖다가 같이 치료해서 이제 마지막 날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위에 생긴 것이 암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의사는 이제 암으로 간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이것이 전화돼 가지고 위암으로 간다고 이렇게 알아들어 가지고 그날 와서 자기 부인한테 이제 위암에 걸렸으니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지금까지 비자금과 모든 것들을 이제 부인한테 다 이렇게 인수하고 그 다음 날 부인과 함께 갔는데 이제 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니까 의사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암으로 간다고 그래서 지금 암으로 전화될까 봐 그것 때문에 이제 미리 대비하느라고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그 의사가 막 웃으면서 그 상처가 암으로 간다고 그게 암으로 간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게 암으로 간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의사소통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꼰대 유머입니다. 나쁜 태도 이러는 것도 이제 마지막 미루는 태도 이거 내일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거 특히 선입견 꼰대는 고지식하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고지식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꼭 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일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고지식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개방된 사고를 갖고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로 몰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친 자존심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버려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중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 들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쪽지 시험에 관련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정보 활용 실전 연습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데 저것이 글자가 깨져가지고 저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중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이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리포트를 주로 내주는데 이번에는 뭐 리포트 내주고 뭐 이럴 사이가 없어서 그냥 이 방식을 얘기만 하고 여기서 방법론을 이렇게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그 한번 이제 물론 이제 이 방법들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짚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하는 생각을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와 같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로 기업을 가거나 어디를 들어가서 이제 시장 조사 방법 이거를 이제 그같이 해야 되는데 시장 조사를 하라 이제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먼저 선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현장 제일 중요한 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현장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자기가 만약에 사회에 진출해서 그때 이제 시장 조사하는 건 그 기업의 방침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율적으로 해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대학 다닐 때 이러는 것들을 많이 해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정하면 현장에 가서 직접 겪어보라는 겁니다. 정말 겪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자기가 취업하려고 하는 그 관심 분야, 그다음에 거기 취업 상담자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맥을 형성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사 내용, 뭘 조사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조사 결과 어떤 거 그런 결과를 통해서 뭘 얻어냈는지 그런 다음에 조사 일시를 기억해 놓고 메모해 놔서 그다음에 일시와 장소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대상자 기록 우리가 이제 그 대개 이제 그 미시사라고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거는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인터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부분 인터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걸 갖고서 그 유도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 어떤 걸 이제 말해서 채 자기가 이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어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갖고 하는 것도 일종의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자가 누구였고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잘 기록해 가지고 그걸 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와 표정과 이러는 것들을 갖다 같이 이제 얘기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보고서로 작성할 때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면 잘 기록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반영시키고 보고서에 반영시키는 그런 게 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떤 선호도 그러니까 미적인 감각 중에 무엇 부분에 대한 그런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인터뷰 대상자 기록하고 성향이 어떻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러는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알아차리고 센스 있게 파악한 다음에 분석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조사 관련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그래프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수치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설득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은 수치화하거나 그래프화하거나 도형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시각화해가지고 한 번에 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에서 그래프 그 사용하는 거 그 물병처럼 이렇게 생긴 데다가 했는데 그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입체감을 주고 올라오기를 써서 밑에서 물이 올라오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시각화 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 대상 그것 중에 이제 그 이제 학생 때 하는 거하고 이제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하고는 물론 다 확연히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 중에 이제 그 만약에 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경쟁사에 대한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의 반응, 선호도, 그다음에 고객의 불만,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걸 세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아주 그거같이 이제 해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엔 그 알바랄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자기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 편의점의 내용 물건 판매되는 거 이런 걸 심심하니까 분석하고 몇 시대에는 누가 많이 오고 어떤 상품이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에는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메모했다가 그런 거 그 회사에 거 같이 면접 보러 갈 때 얘기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성향 같은 거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한 거 얘기한다면 정말로 좋은 인상을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시장조사의 그 같은 것들인데 특히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알바하면서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서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걸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어떤 손님들이 어떤 성향에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떻게 그와 같이 하는 건지 그러는 것들을 파악해놓고 반응이랄지 만족도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보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아마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 인재라고 생각해서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면접 보러 왔는데 그 자기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장단점을 분석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의 선호들과 반응 그러는 것들을 그렇게 그래프화하고 평가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을 먼저 뽑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관심과 그 열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틀리고 그렇더라도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바로 면접에서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고객의 성향 이런 거 파악하고 특히 한국에서만 그럴 게 아니고 이제 그 동남아 이쪽을 타겟으로 해서 그쪽에도 많이 연구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시장 구조를 한국이라는 좁은 그런 곳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동남아랄지 세계적인 거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로 이제 등장하지 않으면 뽑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 조사 이러는 것들 할지 만족도 그다음에 이런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상황 판단을 하는 거 그런 자세를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제 육하원칙 이런 건 여러분 잘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지킬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저도 이제 그 보고서를 할지 이런 걸 작성해 보면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명확하게. 그렇지만 이거에 의해서 그와 같이 생각을 정리하면 그렇게 어떻게 작성하고 해야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조사자 누가 조사 일시 그다음에 조사 장소 어떻게 조사하는지 조사의 방법과 왜 하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다면 이거를 논문 형식이랄지 보고서 요약본으로 이렇게 작성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거를 갖다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쓰는 거 아니 현장감을 위해서는 사진도 사용하고 PPT 특히 자료 PPT 요즘에 PPT가 자기 의사와 그다음에 보고 이러는 것들을 확실히 전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PPT를 정말 잘 이렇게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저처럼 늙은 사람도 PPT 이렇게 보고서 연구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열심히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업 이렇게 할 때 학생들 발표를 지켜보는데 그 발표할 때 참신한 PPT를 물론 굉장히 잘 만드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참신하게 만들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이랄지 PPT 이거 만드는 것도 대학 다닐 때 다 마스터해 놓으셔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문서 작성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획서를 할지 보고서 이걸 하는데 제일 먼저 이게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어떻게 진행됐을 거다 그렇게 가설을 먼저 세우고 이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논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 분석하고 이런 건 논증하고 마지막에는 그걸 기획한 다음에 그걸 실천에 옮겨 가지고 문서화하거나 PPT화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마지막 끝내는 그런 것들인데 제일 먼저 어떤 사실이 어떻게 진행됐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 다음에 그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정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들이 진짜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던 대로 이제 이번에는 정보 활용 연습 이걸 갖다 고 같이 이제 여러분 쪽지 시험처럼 이렇게 볼 생각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뉴욕에 사는 그 막내 이모 아들이 이틀간 서울에 방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전제 조건이에요. 동생에게 그러니까 그 이모 동생이죠. 동생에게 어떻게 완벽한 48시간을 선물할 것인지, 그러니까 서울을 어떻게 안내하거나 이제 이럴 것인지 그것과 관련시켜 가지고
자기가 그런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들을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검색한 다음에 한 가지 이제 힌트를 드린다면 막내 이모의 취향이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는 방식 그런 걸 써. 파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파악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방문했을 때 자기 전공과 관련시켜 가지고 그것과 이제 그 관련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전자과 이렇게 한다면 한국의 전자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문화랄지 이제 음식문화 이런 것도 이제 넣을 수 있고 호텔 의식 그건 다 그렇고 특히 이제 뷰티는 한국의 뷰티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같이 나누는지 뷰티 박물관에 그같이 간다거나 뭐 이러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시간을 제가 주고서 쪽지 시험처럼 봐가지고 한 뭐 40분이나 한 30분 이 정도 주면서 그걸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에 이게 이제 인성의 고 같은 걸 반영시켜서 평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강의를 이제 10주차까지 진행했는데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폰트가 자꾸만 깨져서 좀 완벽한 그런 PPT 강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준비해 왔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빨리 대면해서 강의가 진행될 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